습도는 37%입니다. 지금까지 이성민이었습니다. KBS 제일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시각 5시 5분입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Listen, everyone. 김용민 라이브. (2019년 6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6월 임시국회 정상 가동을 위한 합의문이 2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80일 만에 어렵게 만들어진 합의문은 자유한국당 내부의 반대로 말 그대로 없을 무로 돌아갔습니다. 이에 각 당은 한국당에게 국회 정상화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강한 유감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관련한 내용 잠시 후 핫소리에서 여야 의원들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이로써 국회 정상화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강원도 산불 대책을 담은 추경 편성안 처리도 불투명해졌지요. 연일 전해지는 국회 표착 상태 소식에 높아지는 기온만큼이나 짜증이 납니다. 더 화나는 것은요, 이렇게 놀고 먹으면서 국민에게 미안한 기색을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10여 개월 뒤 새로운 4년 임기에 21대 국회의원을 뽑을 때에는 부끄러움을 안다는 의미의 염치를 장착한 후보를 선택해야 하겠습니다. 20대 국회 희망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기는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겸손한 스피커,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영상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그리고 김용민 TV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KBS 1라디오 또는 김용민 라이브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용민 라이브 오늘도 많은 순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알찬 내용 빠짐없이 청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달려봅니다. 김용민 라이브. 매일 오후 5시 5분 오늘 타임라인을 수놓은 말말말, 김용민 라이브가 수집해서 들려드립니다. 소리로 듣는, 그리고 세상을 읽는 뉴스, 세상의 모든 뜨거운 목소리, 그 말말말에 김용민 생각까지 더해서 리뷰합니다. 지금부터 볼륨 업, 귀 쫑긋 핫 소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우상호 의원이 어제 국회 정상화 합의 불발과 관련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리더십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우상호 의원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삼척에 가지 말고 합의할 거면 하루 종일 내부와,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내부와 미리 소통했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자, 이 인터뷰 들어보니까 말이죠, 현재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가장 큰 불만은 패스트트랙 상정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물리력으로 저지했지요. 그리고 고소 고발을 당했습니다. 즉 국회 선진화법을 위반한 것과 관련해서 수사 대상이 된 것인데요. 자, 여기서 이 불만이 출발하고 있다라는 인상을 갖게 합니다. 즉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와 관련해서 여당 쪽의 취하 같은 선처 약속을 확실하게 받아내지 못했다, 이런 건데요. 우상호 의원 발언 들어보시죠. 그분들 얘기를 전해 들어보니까 결국 불만의 핵심은 합의문이 이거는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내용으로 요약이 되지만, 그 본질에 보면 나경원 원내대표 당신 말 듣고 몸싸움까지 하고 고백까지 당했는데 고작 이런 모호한 합의문 만들려고 우리가 고생했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난번 강경투쟁은 당신이 주도했는데 그러면 말끔하게 그거를 정리를 해주고서 고소고발 취하는 받아와야지. 그거 없이 그냥 모호한 합의문 갖고 와서 우리를 사지로 몰았냐. 이제 이 불만이 터져나온 거예요 사실은. 아니 근데 이건 우리도 자존심이 있지. 우리도 네? 합의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한다를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고 강하게 해줬으면 아이고 잘했네 하고 얼른 받아줘야지. 우리는 이상 더 양보 못해요. 네,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양보할 카드가 없다. 이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야3당 원내대표의 국회 정상화 합의문에 대한 추인을 자유한국당에서 거부한 것과 관련해 김영우 한국당 의원이 나경원 원내대표를 불신임하자는 차원은 아니지만 말 자체가 나온 것은 사실이다. 불신임하자는 말이 나온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영우 의원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과 가진 인터뷰에서 나경원 원내대표의 불신임까지 거론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여야 협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니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좀 더 힘을 실어주자. 우리가 오히려 부결시켜서 협상을 다시 하게끔 하는 게 좋겠다. 이 차원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부연했습니다. 따라서 애초 합의문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이었다라고 못 박았는데요. 김영우 의원 인터뷰 들어보시죠. 이 합의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것은 왜 이런 그 합의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다라는 의견이었어요. 그래서 추인이 이제 실패가 된 거죠.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러실 수 있죠. 그런데 이제 합의문에 이제 사인까지 했는데 오히려 좀 약간 그 기술적인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이런 내용이 토론이 있었고 논의가 있었고 이것을 당에 가서 추인을 받아오겠다라는 걸 좀 분명히 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사인을 하는 형식을 취했기 때문에 마치 모든 합의가 끝난 상황에서 의총에서 이게 완전히 뒤집어지는 걸로 합의를 깬 모양새를 취하게 된 것은 결과적으로 말이죠. 네네. 이것은 좋은 전략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자유한국당이 여야 국회 정상화 합의를 2시간 만에 파기한 것과 관련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대한애국당, 이 대한애국당이 이름을 바꿨어요. 우리공화당으로요. 우리공화당으로 개편한 대한애국당. 대한한국당으로 인한 자유한국당 내부 분열을 막으려고 국회를 극한 대치 구도로 만들어가는 교활한 의도가 깔려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대한애국당에서 우리공화당으로 이름이 바뀐 이 정당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선거제 개편안, 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다. 이런 예상도 있죠. 즉 지역구 당선자를 만들어내지 못하더라도 정당 득표율로 비례대표 당선자를 만들어내려는 우리 공화당의 꼼수가 있다.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는 여야사당이 우리 공화당 좋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자유한국당이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죠. 자, 이를 두고 심상정 의원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서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한애국당은 우리 박근혜 정치 부활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마치 선거제도 개혁을 반대하는 이유를 대한애국당을 들고 있는데 네. 그거는 책임을 엉뚱한 데 돌리는 거죠. 네. 원래 국민 80%가 탄핵을 하면서 네. 자유한국당이 이 박근혜의 국정농단 정치와 단절해 주기를 바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보수로 거듭나기를 바랬는데 네. 황교안 대표 당권 도전하면서 전부 다 박근혜 마케팅 했어요. 그래서 당을 태극기 부대 당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이런 박근혜 정치의 단절이라는 숙제를 방기하고 네. 오히려 박근혜 마케팅을 한 이런 황교안 대표 행태가 나비 효과를 발휘해서 네. 지금 대한애국당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예. 정치의 부활은 황교안 대표가 책임져야 된다. 예.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김용민 라이브. 저희가 2부 시간에 인터뷰로 또 이 이슈 다루려고 하는데요. 전국 단위 자율형 사립고인 전주 상산고가 전북교육청으로부터 기준 미달 점수를 받아 지정 취소 결정됐습니다. 이 일이 전라북도를 넘어서 전국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교육감 선거 때 자사고 폐지 공약을 내걸었던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법적 절차에 따른 엄정한 평가 결과다. 만약
교육부 장관이 취소 결정을 유예시킨다면 이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라면서 배수진을 쳤습니다. 방송 도중에요. 자사고에 아이를 보내면서 사교육비가 줄었다. 이런 학부모 문자가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승환 교육감이 반박한 내용이 있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생방송 도중의 일입니다. 그 학교 한번 가보십시오. 대형 버스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을 겁니다. 대형 버스요? 네네. 뭐죠? 서울로 가는 버스. 서울로? 네네. 공부하러 가는 거죠. 학원이요? 아마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개연성이 높죠. 그냥 서울로 놀러 가지는 없겠죠. 주말마다. 예. 그러니까 명백한 사실과 반하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하향평준화요. 지금 전형적으로 독일이라는 나라는 예. 모든 학생들을 보통 정도 수준에 올려놓는 걸 목표로 하고서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독일 교육 굉장히 강하죠. 거기 독일은요. 말 그대로 인류대학 없고 인류고등학교 없습니다. 모든 학교가 똑같이 가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전체가 상향평준화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나라 있지 않습니까? 자사고를 없애면은 학력이 하향 평준화된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 김승환 교육감이 또 반박했습니다. 반면에 홍성대 상산고 이사장은 학교에 벽돌 한 장 얹은 적이 없는 정부가 왜 사립학교를 자기 호주머니 속 물건 취급하느냐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끝까지 저항하겠다는 뜻도 밝혔는데요. 자사고에 우수 학생이 몰리는 것과 관련해서 학교 운영을 잘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다. 이렇게 또 일축했습니다. 이 또한 들어보겠습니다. MBC 라디오 시선집중의 한 부분입니다. 중학교 내신 성적이 절대평가예요. 점수 풍년이 들어가지고요. 점수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강남 지역의 중학교 24개를 한번 조사해 봤더니요. 평균 A등급이 24%나 돼요. 수원의 어떤 학교는 76%가 A등급입니다. 어떤 또 국제중학교는 96%가 또 A등급이에요. 이렇게 들쑥날쑥하고 풍년이 들어가지고요. 변별력이 없어요. 그럼으로써 학교가 서열화되었다는 얘기는 다 이것은 맞지 않아요. 현실을 모르고 하는 얘기고 분명히 한 40여 개 되는 자사고 중에서 몇 개 학교는 우수 학생이 몰리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제도 때문이라기보다도요. 결국 그 학교가 쭉 그동안 성실히 잘 운영해 오고 그래서 우수 학생이 오는 건데 알겠습니다. 그런 선의의 경쟁이나 그런 것들은 국가에서 장려하고 사회에서 박수 쳐줘야지 왜 그게 문제가 됩니까? 이 노래가 발표된 게 1994년입니다. 25년이 흘렀는데 지금 우리 교육 현장은 이때보다 얼마나 나아졌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서태지와 아이들의 교실 이데아.
예, 지금도 참 낯선 멜로디입니다. 예. 1926번 쓰시는 분, 대구는 너무 덥네예. 서울은 어떤지요? 늘 듣고 깨치는 방송, 시사방송을 마음껏 웃으며 배우며 듣고 있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태성님, 학교는 80점을 못 받으면서 왜 학생들에게 100점을 요구합니까? 교육은 100년지 대계인데 라고 하셨습니다. 김선미님, 수학의 정석. 네, 이거 만든 분이 이제 상산고 이사장인 홍성대 선생이지요. 수학의 정석은 미국 사람한테 팔았습니까? 홍성대 이사장님. 대한민국에서 번 돈으로 상산고 만드셨잖아요. 정부에서 벽돌값 다 줬잖아요. 자사고 지원되면 국가 지원 안 받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율형 사립고가 아마 예산 지원 안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제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대한민국의 교육의 일부분을 책임지는 당사자로서 왜 자기 학교만 신경 쓰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의 문자 잘 받았습니다. 5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로 가봅니다. 오수미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무더운 날씨 속에 월말을 보내면서 오후 내내 교통량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사고의 영향까지 받으면서 서울 외곽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방면 강일 1차로에서 승용차 사고가 났고요. 이 여파로 구리부터 강일까지 5km 정체입니다. 계속해서 광암터널에서 송파까지 7km, 판교 분기점 일대에서 서행으로 지나갑니다. 반대 방면도 광암터널에서 강일 사이로 7km 막힙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기흥동탄에서 수원, 판교 부근과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모두 합해 15km 구간에서 느리게 이동을 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발안에서 비봉까지 긴 구간에서 막히고요. 또 매송에서 용담터널, 서서울 요금소에서 조남 분기점 지나기가 어렵고 금천에서는 양방면 다 밀립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잠깐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올해만 9명입니다. 집배원들의 과로사가 이어지면서 우체국 노조가 실시한 총파업 투표 결과가 공개됐는데요. 우정노조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7월 9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정노조 연결해서 이번 파업의 쟁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정노동조합 이영섭 정책기획본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이영섭 본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입니다. 자, 우정노조는 이 민주노총 소속입니까? 한국노총 소속입니까? 한국노총 소속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우정노조 조합은 총파업 찬반 투표에서 압도적인 투표율과 찬성률을 보였더군요. 네네. 어떻습니까? 얼마만큼의 투표율과 찬성률이었습니까? 네, 조합은 28,802명 중 94.14%가 투표에 참석하여 네. 92.87%가 찬성률을 보였고요. 압도적이군요. 그 쟁의 행위가 가결되었다는 걸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네, 이번 총파업의 주요 요구 사항은 뭐지요? 집배원 인력 증원과 네. 완전한 주 5일제 근무, 노사가 합의한 사항을 이행 촉구하는 기고요. 저희들이 약속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아, 약속을 지키라. 요구 사항이 약속을 노사가 지키라. 합의한 사항을 약속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저 궁금해서 그런데 노가 우정노조라면은 사는 그 정보통신 우정사업본부. 예. 알겠습니다. 그게 저 정부 부처의 그 산하 기관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동안 이 우정노조의 역사를 돌이켜보니까 말이죠. 1958년에 우정노조가 출범한 이후 사상 첫 총파업 가결이라고 들었습니다. 총파업에 들어가게 되면은 생계 위협에 국민 불편에 대한 부담까지 현업에 계신 집배원들의 심경도 부담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자, 어떤 의견들이 들려옵니까? 예, 먼저 국민의 불편에 대한 부분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1958년 이후 우리 집배원들은 고통을 인내하며 참다가 동료들께서 목숨을 잃는 과정에서 이번에
노동의 기본권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예. 예. 그동안 경무에 시달렸던 그 집배원 분들이 올해만 9분이나 사망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이어졌는데 저희가 저 사실 집배원의 입장이 돼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집배원 분들은 도대체 얼마만큼 열악한 노동 환경에 놓여 있는지 그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 집배원들의 노동 환경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 하루 평균 노동 시간이 네. 11시간 6분 근무를 하고 어이구. 그 휴게 시간은 네. 34.9분만 가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 임금 노동자의 2052시간보다 693시간이 더 일을 하고 예. OECD 회원국 평균 1763시간보다 네. 928시간을 더 근무를 하는 실정입니다. 민간 기업도 주 52시간을 지켜라 이렇게 정부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니 왜 이 우정 공무원들, 우정 집배원분들은 이런 그 과중한 노동에 그 처해 있을까요? 우리 우정 노동조합에 정규직 집배원도 있고 네. 또 이제 비정규직 집배원도 있는데요. 비정규직 집배원들은 주 52시간을 준수해야 될 부분이 있고 네네네. 정규직 공무원은 공무원 복무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예. 과도한 업무가 더 증가하는 부분이죠. 네. 우정노조 조합원 중에는 그러니까 공무원도 있고 공무원 아닌 분들도 있고 그런 겁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네. 다양한 업종에 그 종사하는 분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공무원도 파업하고 이런 비공무원도 파업에 동참하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현장에 근로하는 공무원이라서 노동 3권을 보장한 공무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 사측인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우정노조의 총파업이 가결된 후에 공식 입장을 통해서 꾸준히 과중한 업무 부담 해소를 위해서 노력해왔고 실제 총파업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노조와 대화를 계속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사측과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나요? 그리고 지금 이런 발언 이후에 노조와의 대화 노력에 어떤 성의를 보이고 있는지요? 양쪽 입장은 차이가 많겠으나 노조 입장에서는 좀 진정성이 부족한 부분이 많고 합의안이 서로 만족할 수 있으면 좋겠으나 우정사업본부에서는 결정권이 상실한 부분이 이번 교섭에서 밝혀졌으며 결정권은 지금 정부에 있다고 봅니다. 파업이 현실화되는 것은 우리 노동조합도 원하는 바가 아니라고 밝히고요. 정부에서 집배원들의 목숨을 더 이상 잃지 않도록 합의안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하고 우정사업본부는 산하부처죠. 산하부처죠. 네, 알겠습니다. 아, 그래요. 보수 신문들 또 경제신문들은 벌써부터 초유의 물류대란, 우편대란이 눈앞이다. 이런 논조로 국민 불편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총파업에 들어간다면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우리 노동조합은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우리가 공공기관 노동조합으로서 노조법, 노동조정법에 준하는 모범적인 노동쟁의를 할 것이라고 약속을 드리는 바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향후에 노사협의와 투쟁 일정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우정노조 조합원을 대표해서 국민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남겨주시죠. 예, 오늘 이제 제후 25일 날 우리가 찬반 투표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었고요. 네. 2차로 오늘 조정회의에서 공익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아들여 제후 조정회의를 2019년 7월 1일 14시에 또 개최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네. 그러면 7월 1일 제후 조정회의를 거쳐서 쟁의 발생 신고를 하고 2019년 7월 2일부터 합법적 뱅의 행위가 가능하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월 2일 되면
준법 투쟁을 하는데요. 정시 출퇴근을 이제 전 조합원이 할 것입니다. 그리고 7월 6일 네. 사업 축정식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은 토요 근무를 거부할 것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7월 9일 날 우리가 네. 00시부터 총파업 개시를 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나서야 할 것 같네요. 우정사업본부일이라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말이죠. 감독기관이자 또 산하 기관인데요. 예. 네, 지금 침묵만 지키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침묵만 지키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말이죠. 예. 예. 1402번 쓰시는 분. 국민 불편 좀 참겠습니다. 요구사항 관철시키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격려의 글도 보내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영섭 우정노조 정책기획본부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용 엄기용입니다. 석석 불러보겠습니다. 석석. 네, 석석 오창석입니다. 저는 오늘 6.25를 맞아 강원도 평창의 동막골 마을에 나와 있습니다. 그곳은 그 영화 웰컴 투 동막골에 팝콘 눈이 내리던 그곳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웰컴 투 동막골은 6.25 전쟁이라는 비극 속에서도 따뜻하게 살아 숨쉬던 인간애를 잘 그려낸 작품이었습니다. 이 그 영화 속에 기억 남는 캐릭터는 과연 단연 풋풋했던 강혜정 씨가 아니었나 생각되는데요. 오늘 그 강혜정 씨 인터뷰 가능합니까? 물론입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동막골 아가씨로 변신한 민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민민 혜정 씨 동막골의 명대사 한마디 들려주시죠. 근데 있잖아 언니. 자, 용용하고 친구나? 친구는 아닙니다만. 그런데 배암에 물리면 많이 아파? 그것보다 용용이 배암을 아주 많이 무서워합니다. 뭐더래요? 그거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 김수민 씨 좀 방송의 성의를 좀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미세 뉴스 보세. 오늘의 뉴스는 6.25 한국전쟁 기억해야 할 상처 잊지 말아야 할 그날. 네, 시사평론가 김수민 씨, 무성의한. 네. 왜 날 불렀습니까? 제가 아무리 천의 목소리를 갖고 있다고 해도 여성 목소리는 좀 도리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은재 의원 정도가 예외예요. 예. 네. 자, 시사평론가 김수민 씨 나오셨고 오창석 씨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 분과 또 함께하는 미세 뉴스 보세 시간입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 첫 소식 뭡니까? 네, 자유한국당이 국회 정상화 합의문을 총회에서 부결시키고 뒤집으면서 자유한국당이 여야 4당에게 둘러싸여서 고립되고 있는 그런 형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시간이 지나면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새로운 협상이 가능할 거라는 착각, 꿈도 꾸지 말라라고 일축했고요. 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서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민주당이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재협상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다 자유한국당을 향해서 쓴소리를 이어갔습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의 중재자 역할도 여기서 마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네. 유성엽 평화당 원내대표는 국회가 무슨 듣고 싶은 과목만 듣고 듣기 싫은 과목은 안 듣는 사설학원인가라고 하면서 자유한국당의 선별적 국회 참여를 비판했습니다. 네네. 윤소아 정의당 원내대표는 국회법대로 진행하면 된다. 거기에 자유한국당이 들어오려면 들어오고 말려면 말고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사실 나경원 원내대표 어제 그 합의안이 부결됐을 때 원내대표직을 던지는 게 가장 본인의 그 정치적 미래로 봐서도 바람직하고 지혜로운 선택이 아니었겠는가. 지금 최악의 상황에 놓인 거 아닙니까? 글쎄요. 더 최악의 상황이 놓여질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는 돋보였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요? 어쨌든 협상을 하려고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군계 일학으로 관점에 따라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마도 이제 김관영 원내대표 사례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다른 당에 바른미래당에 김관영 원내대표가 같은 당에 다른 의원들한테 밀려가지고 사퇴를 하면서 해맑게 웃었어요. 네. 나는 할 일을 다 했고 내가 이렇게 장렬하게 사퇴함으로써 당의 진로를 뚫었다라는 그런 게 있는 건데 나경원 원내대표도 그 지경까지 자신을 몰아갈 필요가 있다.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최악이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길이 또 열려 있지 않을까. 그 개인으로서는. 저는 근데 나경원 문제는 자유한국당의 당 차원에서는 좀 네. 갑갑한 상황이 됐죠. 여기서 돌파구가 없어 보여요. 저는. 과연 지금의 나경원 대표의 정치적 그런 칼라나 혹은 지향점으로 봤을 때는 사실 어제 합의안을 도출해내고 추인을 받고 이렇게 가야 활로가 보이는 건데 저는 좀 거꾸로 생각합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거꾸로 생각을 안 한 때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네, 제가 봤을 때 항상 놀랍지 않습니다. 김용민 MC는 물구나무로 서 계셨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오창석 평론가. 나경원 원내대표 입장은 뭡니까? 네, 나경원 대표가 이제 추인이 되진 않고 나서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요. 조금 더 민주당이 더 넓은 마음으로 재협상을 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네. 한국당 의원들이 불발시킨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합의문에 분명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라는 의사 표시를 했고 표결 없이 뭐 만장일치 이런 결론이 난 것 같다라고 말을 했고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는 황교안 대표의 의중이 작용했다라는 이야기도 그래요? 있습니다. 오, 네. 밖에 더 있자 뭐 이런 얘기.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예. 나경원 원내대표가 당을 리드하는 모습에 어쩌면은 정치공학적으로 다가선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도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말이죠. 우상호 의원 제가 앞서서 그 발언을 또 들어봤습니다마는 이게 불만의 핵심.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만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라 이 패스트트랙 저지 과정에서 국회 선진화법 위반을 많이 했잖아요. 네.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수사에 들어간 상황인데 최소한 여당의 취하 약속이라도 받아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없이 그냥 맥없이 돌아간다는 게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라는 그런 입장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글쎄 근데 어차피 이거는 시민사회단체나 여타의 정당에서도 고발을 한 문제라서 그렇죠. 이게 뭐 민주당이 돌이킬 수가 없어요. 돌이킬 취한다고. 수가 없겠고 그 민주당이 정치적 제스처로서 자신들을 우리는 일단 취하를 해줄게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공교롭게도 이걸 같이 봐야 되는 게 국회 담장을 넘어서는 투쟁으로 민주노총이 규탄을 받았고 위원장이 구속이 됐어요.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됐는데 그러면은 국회법을 위반한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고발을 취한단 말이냐라는 여론의 질타를 민주당이 받을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자면 어차피 불가능한 요구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되네요. 그렇다고 또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런 요구한다고 또 받아줄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그때는 또 막 열불을 내고 열심히 또 고발을 했던 더불어민주당 아닙니까? 그리고 이해찬 의원이 자기는 이제 정치를 그만한다는 생각을 하고 같이 데려다 가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당 대표로서도 쉽게 취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돌파구를 발견하기 쉽지 않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경원 대표는 어제 딱 그만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상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중하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아주 하책은 아니고요. 중하책 정도. 네. 알겠습니다. 둘 중에 한 명은 물구나무로 서 있다. 가을 예편이 언제쯤입니까? 언제까지 이 인간하고 같이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슈퍼맨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지구를 빨리 돌리세요. 알겠습니다. 예. 자, 나경원 대표 입장 나온 게 있습니까? 네, 나경원 원내대표 입장 방금 말씀드렸던. 이게 있었나요? 네. 한 귀로 듣고 흘렸습니다. 한 귀로 듣고 흘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김수인 평론가 다음 소식은요. 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죠.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네네.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됐고요. 네네. 함께 기소되었던 김영석 전 해양부 수상부 장관,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여기도 마찬가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무죄가 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유죄 판결이 난 이병기 그리고 조윤선 이 두 명의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혐의 중에서 문건 작성까지만 인정을 하고 나머지 기획 및 실행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 사실을 인정하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재판부에서는 형법상 직권 남용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고 피고인들의 정치적 도덕적 책임을 묻는 자리는 아니다라고 부연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창석 평론가 다음 소식은 뭡니까? 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예전에 이제 대한애국당이었죠. 광화문 광장 텐트 철거에 거세게 항의를 했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공화당은 우리입니다. 우리 공화당이라고 해주세요. 네, 우리 공화당. 아니 우리 공화당은 우리 공화당입니다.
헷갈립니다. 신동욱 총재 성대모사를 하고 있어요. 예. 네, 서울시가 이제 행정 대집행에 나섰는데요. 이게 명백한 불법 행위다라고 했습니다. 네네. 서울시가 이제 지난 46일간 광화문 광장에 있는 불법 천막 철거 및 욕설, 폭행, 시비 등을 처리해달라는 민원이 205건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행정 대집행에 나설 수밖에 없었고요. 네. 경찰과 소방 인력도 투입이 됐다라고 합니다. 예. 현재는 천막에 있던 자리에 3m 이상의 대형 화분이 들어선 상태고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같은 경우는 끝까지 투쟁하겠다,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네. 또 뭐 낮에 보니까 3개 또 설치했다고 하던데. 네네, 기습 설치를 또 했죠. 알겠습니다. 오후 12시 30분쯤에 세대 농성 천막을 새로 쳤고요. 네. 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는 오늘 행정 대집행은 폭력이고 절대 용서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방송 도중에 임종호 님이 또 문자 보내셨는데 저는 애초부터 자유한국당의 장외투쟁이 결국 국회폭력 사태의 책임에 대해서 고소고발을 취하해 주길 바라는 차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한국당을 끌어들여 국회를 정상 운영하는 것은 꿈 같은 일입니다. 연말까지 국회는 공전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7500번 쓰시는 분 김용민계의 좌장 김수민 평론가 어떻습니까?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네, 뭐 김용민계 원내대표입니까 제가? 네. 자, 내일 은퇴할 때 물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범 김용민계 오창석 알겠습니다. 우리 7649번 쓰시는 분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해안이 놀랍습니다. 김수민 라이브. 차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역시 저는 김용민 직계가 아닙니다. 네, 범 김용민계일 수는 있으나 직계는 아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공화당 공동대표라고 했어요. 조원진 의원을. 그럼 공동대표, 다른 공동대표는 홍문종 의원이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농성 천막을 다시 설치했다는 소식도 전해드렸고요. 자, 김수민 평론가 다음 소식은 뭡니까? 네,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이 바로 6월 25일이죠. 전국적으로 153명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이 됐습니다.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낮아졌죠. 0.03 쪽으로 낮아졌는데 0.03에서 0.08 이 사이의 구간에 적발된 사람은 57건이었고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은 총 93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측정 거부 3건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여기 보면은 지금 이제 경찰이 준비가 미흡했다라는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전산망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지적인데 폴리폰이라고 하는 PDA망 관리가 잘 되지 않아서 광주 경찰청에서 적발된 2명이 입력이 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조금 더 준비를 많이 했어야 된다. 오늘 이후로는 그러한 실수가 없어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해군은 오창석 씨 쪽 분야고 경찰은 제 쪽 분야였는데 군복무 경험 때문에 저의 영역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위수 지역 이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익은 김용민 씨. 예, 그렇습니다. 네, 소관입니다. 역시 공익적인 인간이네요. 이 자리에 육군 출신이 아무도 없군요. 아, 그러네요. 육군이 제일 많은데. 아니. 내가 저기 1개월 저기 군사훈련을 육군에서 받았습니다. 육군 사람들도 그걸 육군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고 보니 저도 전역할 때는 육군으로 전역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린 육군입니다. 중간에 옷을 갈아입고. 공이 없네, 공. 제가 있군요, 공이. 예. 공익. 네. 공군이 없는데. 저희는 다닐 때는 공익근무요원이었는데. 뭐냐 했을 때 공근이었다고 이제 얘기해서 사람들이 공군 오해하게끔 만들었던 얘기를 합니다. 예. 자, 그래요. 하여튼 술 마시고 운전하시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0.03%부터 단속이 되니까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밤에 술을 많이 드신 분들은 아침에 술이 깼다고 착각하시지 마시고 그렇죠. 택시를 타시든지 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낮술하는 분도 많습니다. 낮술은 안 잡겠지. 잡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절대 음주운전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건 뭐 거듭거듭 강조를 하는 말이고 또 아예 그냥 뭐 저기 차를 두고 다니면 훨씬 뭐 그런 걱정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긴 한데. 그래도 우리 오창석 씨는 주치폭력만 좀 주의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몸에 힘도 없는데 무슨 폭력을. 아무한테나 들이받는 이런 자세는 이제 지양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창석 평론가 다음 소식 전해 주시죠.
네, 김호철 대구 고검장이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김호철 고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연수원 3년 선배고 사법연수원 20기입니다. 이로써 이제 검사장급 이상 검찰 간부 3명이 이제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현재 윤석열 후보자가 파격적으로 지명이 되면서 그 전에 있던 선배 기수들 또는 동기들마저 무더기로 옷을 벗을 것이다라는 예측을 했는데요. 현재까지는 3명이고요. 지금까지 추세를 봤을 때는 대규모 이탈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함께 개혁의 방향에 동참할 것이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 국정원이 밝힌 북한 관련 내용. 네. 이게 있어요? 이 소식 전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해훈 의원을 만나서 얘기한 것이 전해졌는데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이죠.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거의 뭐 2인자급으로 지도자급으로 격상이 됐다. 그리고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은 위상이 하락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같은 경우는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도 빠졌다. 이것이 위상이 떨어진 것이다라고 국정원에서 설명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넘버 2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선일보의 지난번 보도. 김여정 근신설, 김영철 숙청설. 뭐 다 지금적으로 따지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잠깐 조용히 지냈던 것이 근신으로 보였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북미 대화에서 통일전선부 쪽의 위상이 많이 하락을 했죠. 그리고 애초부터 북미 대화는 사실은 통일전선부가 아니라 외무성 소관이라고 봐야 되는데 뭐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라든가 이쪽은 지금 출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북한 내에서 기구별로 좀 명암이 엇갈리고 있고 김영철의 위상 하락은 사실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 조선일보 보도가 뭐 옳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 뭐 위상이 하락했다 여기까지 보도했으면 맞는 보도였는데 그걸 넘어가서 숙청설이라든지 처형설이라든지 확인되지 않는 것들을 좀 무분별하게 보도한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조선일보 독자권익위원회에서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독자권익위원회 예전에는 또 그 현송월 단장의 처형설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바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 조선일보 쪽은 듣기만 하나 봐요. 뭐 이를 반영하거나 뭐 우리가 잘못된 보도를 냈다 인정하는 게 없어서 언론이 이래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이러면 사실 뭐 신문이 가짜 뉴스를 유포한다 이런 지적을 듣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마도 김혁철이 실제로 처형당했을 가능성을 주목하고 나중에 그게 드러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나라도 맞아라 뭐 이런 겁니까? 하나라도 맞아라. 알겠습니다. 자. 북한 양강도 주민들이 노력동원 사업에 집단 불참했다 이런 뉴스도 있는데 미국의 자유아시아 방송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양강도 김정숙 군이라는 지역의 소식통을 인용을 했습니다. 23일 새벽에 그 당에서 지시를 해서 철도 주변 정리 노력 동원 사업이 조직이 됐었는데 대다수 주민이 집단 불참해서 노력 동원이 무산됐다라고 하는 북한 체제답지 않은 그런 얘기가 들려오는데 북한 정권이 이걸 방치하나요? 그래서 방치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원래 이런 작업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있었던 것이죠. 작업에 동원되는 시간이 새벽 5시부터 7시 사이인데 이러려면 주민들이 새벽 4시에 집을 떠나야 작업에 참가할 수 있는 굉장히 고된 일정인 것이고 안 그래도 옥수수 농사로 바쁘다. 몇 시간을 돈도 안 주는 노동에 바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소식통이 반문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가만히 있을 당국이 아니죠. 군당위원회가 그날 저녁에 주민 비상 소집 회의를 열고 주민들의 자아 비판을 받아내고 또 그것을 누가 선동했는지 조사하는 그런 작업을 했다고 하고요. 결국에는 모든 주민들이 밤 9시부터 11시까지 손전등을 들고 철도 주변을 정리하는 그런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들으니까 한편 드는 생각은 이렇게 버틸 수도 있는 거구나 주민들이. 이게 파업한 거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가능한 북한인 건가. 그리고 여기에서 뭐 주민들을 처벌했는지 그 여부는 사실 불분명합니다만은 북한 당국의 대응도 주민 비상 소집 회의 정도 여는 수준이라면 그 이상이 아니라면 조금
다른 면모를 보여준 예.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사실 예전에 그 반공 영화나 네. 혹은 뭐 드라마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당국에다가 반기를 들면은 바로 그날로 뭐 아오지라요. 뭐 이런 식으로 간다든지 네. 무슨 뭐 요독 수용소 간다든지 네. 뭐 총살로 간다든지 그렇죠. 그렇게들 연상하기 쉬운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북한 경제 행태에 좀 변한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그 미국 기자가 쓴 마지막 계승자라는 책을 보고 있는데 원문으로 봤습니까? 번역본으로 봤습니까? 원문이 예. 뒤에 각주로 달려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근데 보면은 예. 전쟁 직후에 예. 북한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제 농업 협동조합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에 경제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서 장마당을 묵인했어요. 그 전에도 있었는데 묵인하면서 장마당이 발생했고 경제 생활을 북한이라는 국가 체제를 탈피해서 개인적으로 자급자족하는 것이 한국 기준으로는 뭐 40%, 외신 기준은 80%. 그러니까 가늠이 잡히지 않는데 개인의 경제 생활을 조금 더 보장해 주는 쪽으로 갔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한 지역에서 이렇게 벌어질 수가 있었고 김정숙 군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김일성 첫 번째 부인의 이름을 딴 곳입니다. 예전부터 혜택을 많이 받아왔던 곳이기 때문에 또 다른 경제 생활에 이미 더 많이 노출되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아무리 독재 체제라도 이런 빈틈들이 있고 그리고 주민들이 불만이 너무 많으면 독재 체제라도 그 주민들을 함부로 극단적으로 탄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요. 네. 예. 그래서 탈북하는 분들 그 남은 가족들은 뭐 정말 북한 땅에서 살 수가 없게 된다 이런 인상들을 많이 갖게 되는데 보니까 북으로 송금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탈북자들이. 네. 이제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70년대, 80년대 잣대로 바라보는 것은 또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네. 자유아시아 방송의 그 정보는 정확한 건가요? 글쎄요, 이거 북한 관련 보도가 다들 그렇듯이. 북한 관련 보도는 뭐 100% 믿기도 참 그렇고요. 우리 중요한 거는 소식통 인용을 했을 때 인용이다. 이게 네. 사실이다라고 못 박는 게 아니라 인용이다라고 전제하는 것. 그게 보도의 기본이겠습니다. 이 북한 관련 보도는 크로스 체크가 안 돼가지고 이 확정된 사실이라고 말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창석 평론가 다음 소식은 뭡니까? 네, 가수 승리 씨 본명 이승현 씨죠. 이제 버닝썬 자금을 횡령하고 일본인 사업가 일행 등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제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간 건데요. 예. 서울지방경찰청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익금 횡령에 가담한 승리 등 8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횡령 금액은 총 18억 원에 달한다라고 하고요. 이 가운데 승리와 유인석 전 대표가 린사모아 공모에서 횡령한 버닝썬 수익금은 11억 2천여만 원에 달한다라고 했고 경찰은 이 과정에서 승리가 몸통 역할을 한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 이후로는 자신의 친구인 이문호 대표를 버닝썬 자금의 50%의 대리운으로 내세우고 버닝썬 투자자로 대만인 린사모를 직접 끌어들였기 때문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경찰 수사 결과입니까? 네, 경찰 수사 결과로 이제 기소 의견을 검찰에 넘겼고요. 이게 아주 뭐 확실하다고 보기는 없고 경찰은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수사 결과입니다. 강남경찰서가 아니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경기도 안산에서도 붉은 수돗물 사태가 발생했나요? 네, 지난 24일에 붉은색 수돗물 거기다 더해서 검은 이물질까지 섞여서 나와서 안산시 고잔동 주민들이 불안감을 드러냈고요. 피해 가구는 1,900여 가구 정도인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안산시에서는 4시간 동안의 작업을 거쳐서 이물질이 섞인 수돗물을 모두 빼내고 그다음에 수질 검사를 실시를 해서 적합 판정이 나왔다라고 주민들한테 사용해도 된다라고 안내를 했고요. 네, 한 주민은 그 24일 오후 3시부터 붉은 빛이 도는 수돗물이 나왔고 물속에 검은색의 작은 이물질이 둥둥 떠다녔다 이런 증언들을 하면서 여러 주민들이 또 피해와 불안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 원인 조사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수도관 공사를 한 곳이 있는지 CCTV들도 살펴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수도관을 뭐 건드리면서 외부 충격 때문에 밸브나 이제 폴리에틸렌 수도관에 붙어있던 이물질들이 떨어져 나왔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빨간 물질은 뭐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사실 저도 이 분야에서 좀 선배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2010년 말에 제가 사는 동네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렇죠. 구미에서. 예. 그리고 이제 저도 당시에 기초의원을 했었기 때문에 좀 뛰어다니고 했었는데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될 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보면은 이제 물론 이 오염도라든지 이걸 측정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당시에도 제 동네에도 이게 먹기에 유해한 물은 아니다라는 판정이 나왔었어요. 아, 그 빨간색. 네, 처음에는 누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꺼멓게 되는 그런 물이었거든요. 근데 마실 수 있는 물이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검사 결과는 어쨌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불을 지른 게 점점 콜라가 된다는 얘기니까. 그러면서 주민들한테 그 불을 지른 것이 한 공무원이 따지는 주민들 앞에서 물을 마신 거예요. 네, 그래서 주민들이 안심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를 약 올리냐 이렇게 돼가지고 들고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인천이나 이 안산에서도 그렇듯이 공무원들의 현장 대응이 대단히 중요한데 사실 이렇게 오염되지 않았더라도 보는 것 자체로 혐오감이 드는 물인데다가 빨래라든지 청소는 못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 이제 침착하게 좀 그 이물질들이 들어가 있는 물들을 빨리 빼내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결국 수도관 노후로 봐야 되겠네요. 근데 근데 노후 수도관을 다 교체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엄청난 예산 투여가 있고 오히려 이제 중간중간에 해결할 수 있는